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당으로부터 탈당 권고를 받은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최근 제기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은 명백한 부실조사라고 규탄하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에게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지역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할 의혹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당 차원의 구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권익위에 2차례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증명했고 조사단장과도 직접 통화해 수사 의뢰 철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 다시마 양식 어민들이 고수온에 따른 작황 부진의 울상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다시마 가격 폭락으로 한 차례 어려움을 겪었던 어민들은 또다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볕이 잘 드는 언덕에 다시마가 나란히 널렸습니다. 새벽 양식장에서 채취한 다시마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곳곳에 하얀 물체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속칭 빵이라고 불리는 이끼벌레로 해조류에 붙어 사는 해양생물입니다. 어민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장마철 이후에나 나타나던 이끼벌레가 올해는 벌써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개체 수도 늘어났습니다. 올해 수온이나 또 그리고 그 비가 많이 와서 다른 해보다 빨리 이게 이물질 같은 게 붙어요. 붙어서 지금 뭐 씻고 닦고 하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 이끼벌레는 다시마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물질이 붙은 부분은 판매할 수 없어 버리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올해 여름이 걱정입니다. 이끼벌레는 보통 수온이 높을수록 번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 여름은 대만 한류의 영향으로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도가량 상승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수산과학원은 올해 고수온과 적조주의보가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발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끼벌레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손 구하기까지 만만치 않아져 벌써 채취를 포기하는 어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식 재보면은 이런 것은 해당되지가 않거든요. 법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보험에 대상이 되지 않대. 보험 적용 대상이 안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다시마 양식을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가격 폭락으로 맘고생을 했던 다시마 양식 어민들. 올해는 이상기후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도가 지금보다 다소 완화된 방역 지침을 적용해 전남형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 시행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전남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30%를 돌파했고 2분기 대상자 76% 접종 완료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전남형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늘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3주 연장하되 사적 모임은 6명에서 8명까지로 확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시설의 수용 인원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식사도 가능하지만 지난달 초부터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유흥 단란주점, 무도장과 노래 연습장 등지에서는 사적 모임을 4명까지 계속 제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가 운영하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 회원에 대해 만원의 적립금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남도장터는 지난달 말 기준 도내 1,450여 개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비대면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도내 농어가 소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 강사들은 2년 전에 대규모로 퇴출되는 아픈 경험을 했었죠. 강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대학들이 먼저 구조조정에 나섰던 건데요. 강사들은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정부의 지원마저 끊길 우려가 높아지면서 또다시 그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의 비정규 교수, 이른바 시간 강사들이 또 교육부 앞에 섰습니다.
강사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미흡한 고용보장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겁니다. 강사들은 특히 내년에 대규모 실직 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방학 기간 사립대학에 지원해주던 강사 처우 개선비가 내년에 끊길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신입생 등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이 또다시 강사들을 먼저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그게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3년이 다 되어 가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대학은 그런 재정 부담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자체 재원에서 그걸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강사를 안 쓰려고 하겠죠. 실제로 지역 사립대학들은 지난 2019년 강사법 개정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학에 따라 적게는 3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2까지 강사들이 교단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대학들이 해마다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은 해마다 오르고 있고 특히 사립대, 비수도권 대학들이 높습니다. 그만큼 강사들의 자리가 줄어들고 대학의 연구 교육 역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따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강사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에서는 소미산 불법 훼손 논란이 있었는데요. 비슷한 일이 완도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불법으로 산림이 파괴되고 있는데 지자체는 언제부터 산림 파괴가 진행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닷가 인근 야산이 파헤쳐져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불법으로 파헤쳐진 것입니다. 이곳에서 토사를 채취한 업자는 인근의 토건업체.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를 긁어갔을 뿐이라며 의도적으로 산을 파헤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다시마 작업작으로 사용되는 산 아래 부지입니다. 이곳 역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지만 지금은 산림이 모두 사라지고 평평한 부지만 남아 있습니다. 산이었어요? 그렇죠, 산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놀고 그런 데입니다, 이거. 근데 여기 언제부터 이렇게 파헤쳐진 거예요? 2015년도 경일 거예요. 그 전부터 했는데 나 확인한 것은 2015년도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이곳에서 산림을 파괴하고 토사를 채취했는지 완도군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괴된 산림만 줄잡아 수천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부터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일찍 단속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완도군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산림에 대해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토건업체 사장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두 차례 연기됐던 전두환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던 전 씨는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여수세계 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최근 정례회 본회에서 세계 섬박람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며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건의안을 발의한 나연수 의원은 세계 최초의 섬박람회는 섬의 역사와 문화, 생태를 공유함으로써 섬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음 달 국제행사 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여수 섬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재단이 대전 마케팅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교류 확대를 통한 운영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 엑스포와 여수 엑스포 관련 기관들이 사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는 물론
엑스포 과학공원과 여수박람회장 내 각종 문화예술 공연의 홍보 협력 강화 등 긴밀한 상호 협력의 틀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이 세계박람회를 개최한 도시로서 사후 활용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강소기업 3개 업체를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광양시는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의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선도기업과 지역 주도 대표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주식회사 픽슨, 주식회사 하나테크, 주식회사 LK 등 3곳을 올해의 강소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 다양화를 위해 전라남도와 전남형 강소기업,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자금 2차 보전 지원, 벤처기업 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에 숨겨진 주상절리 금강죽봉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고흥군 도화면 지중론에 수직 절벽 높이가 100여 미터에 이르는 주상절리 금강죽봉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했습니다.